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백병부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작년에 저희 권순정 선생님, 또 심재희 선생님, 윤선인 선생님, 또 저희 연구원에 계시는 이혜정 선생님이 공동으로 연구한 평등교육 실천론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원문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대사회는 이념적으로 평등하다고 선언된 인간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평등에 대한 요구가 한편으로는 있는 것이고, 그런 평등에 대한 요구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정당화하는 이런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 또는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평등도 조금은 불완전한 형태로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 평등과 평등 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헷갈리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교육을 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마치 평등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원의 분배뿐만 아니라 인정이나 대표와 같은 굉장히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런 다차원적인 평등을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공간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 평등의 일부만을 지향하면서 나머지는 유예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저희 연구는 평등 또는 평등 교육의 개념을 다시 좀 잡아보려고 했고요. 그런 평등 교육을 지금의 학교라는 공간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제안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구 방법인데요. 문헌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 변화와 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정의했고,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평등에 대한 논의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들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는 평등과 관련된 여러 이론적인 논의들을 정리해서 평등이 어느 방향으로 재개념화되어야 되는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평등이나 평등교육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등과 관련된 인식 또 요구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담 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담론들을 이러저러한 문헌들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류 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위기 대응에 유능한 학습자를 양성하는 교육 이런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OECD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에서 미래 사회는 이렇게 변화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정의하고 그런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것들이 아마 첫 번째 범주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래 사회의 변화 또 그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들은 아래에 있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육, 또 인간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는 교육, 민주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교육의 내용을 밑에 인용되어 있는 인용구를 통해서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사 누스바움 선생이 정리한 건데, 교육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죠. 타인을 전인적 인격체로 인식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 또 이성적이며 공감의 바탕을 둔 논쟁을 위해서 공포와 의심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 이게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담론들을 정리한 이유는
이렇게 정리된 담론을 바탕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평등에 대한 그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또 어쩌면 미래 사회에 걸맞지 않은 인간관이나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평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등 정당화 이데올로기는 문헌 정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또 경쟁과 승복의 이데올로기, 환원주의 이데올로기, 자유지상주의,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기본적으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번역된 책을 통해서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담론인지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그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정당한 것으로 왜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승복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이고요. 환원주의 이데올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다차원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이 마치 자원이나 지위의 분배로 환원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게 환원주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불평등의 실제 모습을 왜곡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유지상주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하고 친화력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얻어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신이 져야 된다.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현존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자유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분석에 더해서 평등이나 평등교육이 재개념화될 방향을 여러 문헌들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등이나 평등교육이 재개념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관이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근대 사회에서 상정했던 개인의 온전한 형태로서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근대적인 인간관을 인간 존재의 취약함과 의존성을 전면화한 그런 관계적 존재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근대 사회에서 불평등과 관련해서 주로 논의됐던 재화의 분배와 관련된 논의를 관계와 정치의 측면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의론이나 평등과 관련된 논의를 검토할 때 반드시 짚어보는 사람이 존 롤즈라는 사람인데, 존 롤즈의 논의가 최근 들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롤즈의 논의도 일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 등등등을 통해서 더 그 필요성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적용 범위가 국경을 넘어서 지구 전체로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쭉 정리한 그런 그림이고요. 뭐 밑에서부터 보시면 평등하다고 선언된 인간이 재화와 지위의 불평등 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나름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요구, 이런 것들 속에서 평등 또는 평등교육이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 재개념화의 방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관의 전환, 또 적용 대상의 확장, 적용 범위의 확장,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차원에서 평등과 평등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지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경제, 사회, 정치, 정동적 차원에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존엄을 갖추기 위한 필요를 충족한 상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적 차원이라는 말은
뭐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아마 뭐 정의적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돌봄이라든지 뭐 애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차원들을 정동적 차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의는 적용 범위의 확장이라든지 인간관의 전환이라든지 또 적용 대상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는 어떨 때 그런 평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래에 있는 세 가지가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미시적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일상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혐오의 문제, 또 차별, 소외, 배제의 문제 이런 것들에 직면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 그래서 학교가 존엄과 돌봄의 공동체로 전환하면 평등한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안에서 나타나는 불평등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팎의 불평등을 성찰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경험하도록 제공하는 그런 학교를 평등한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용 범위를 아까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평화 또 생태적 공존을 상상하는 학교가 평등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작년쯤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신전사의 존엄정의 평화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그 키워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하고 면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주요 결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불평등 민감도가 더 높다는 거죠.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불평등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학교를 더 불평등한 공간이라고 느끼고, 어른들은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사회를 더 불평등한 곳으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됐든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됐든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이나 참여 또 대표의 차원으로 쉽게 전이되고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저희가 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사는 형편에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이나 맥락에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를 또는 우리 학교를 불평등하지 않은 공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반대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나 우리 사회를 훨씬 더 불평등한 공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도 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할 거냐? 선생님들은 문화적 접근을 선호합니다.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학생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응보적 접근을 선호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학교를 평등한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설문조사 결과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를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흔히 능력주의적인 신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지능, 스스로의 노력,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능력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교원이 됐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능력주의에 대한 신념의 정도가 좀 높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학생들이 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업 성취라는 게 부모님의 지원이나 학교나 선생님의 영향도 있겠지만 타고난 지능이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업 성취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가 능력주의에 따른 온당한, 공정한 차별로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에 대해서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민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 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동의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동의하는 수준이 한 20%포인트 정도 높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일종의 이제 그 사회 실험 같은 걸 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도서실이나 열람실 같은 학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는 게 좋겠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상, 중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에 해당하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거나 또는 형편이 어려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선호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요. 또 형편상 더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선호는 상이나 중 학생들이 하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 현존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거나 능력주의에 따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대상으로 면담조사한 결과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본 건데요.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학교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평등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불이익이 대의명분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불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불평등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의 눈에 학교는 이런 공간으로 비칩니다. 능력의 획일화, 거기에 따른 다수의 열패감,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대상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불평등이나 권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불평등의 요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고 학교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현재 학교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할 거냐? 능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경쟁적이지 않은 학교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누차 해왔던 얘기들이죠. 두 번째는 좀 논쟁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선생님들께서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가정 배경이나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보다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학교를 보다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또 민주적 효능감을 기를 수 있는 장치, 또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소통과 친밀함의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은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정리해 본 겁니다. 아주 실론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한 건데 국가나 교육청 수준에서는 능력주의와 국민국가에 기반한 교육헌법, 헌법 31조죠. 이것의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교육받을 기회를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방식으로 헌법 31조가 개정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자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과감한 배당 제도, 예를 들면 학생 배당 이런 것들 해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 교원의 사회적 구성 자체를 다양하게 해보자. 인구 사회적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자라는 거죠. 교원의 양성이나 임용은 지금 철저하게 소위 이야기하는 능력주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원의 구성 자체가 점점 더 획일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율이 야기하는 불평등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율 그 자체가 선일 수 없다는 거죠. 자율은 반드시 불평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려할 필요들이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학교 수준에서 고민해야 될 것 4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일상의 민주화를 통한 평등의 에토스를 확산하는 것, 또 학교 안팎의 불평등을 학교 교육 과정으로 수용하는 것, 또 세계 시민 교육과 평화 교육을 강화하는 것, 또 학교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발표하시는 엄수정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보고서 또 이따가 토론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